아, 오늘은 내 개인적인 꿈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네.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러기에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그런 건데 뭐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냥 이해해도 좋고 그냥 혼자 그냥 공상을 해보는 거니까 꿈만 꿔보는 거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참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게 하나는 그 고려인들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고려인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일제시대 때 강제 이주를 당해서 지금도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뭐 대한민국이든 뭐 북한이든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뭐 둘 다 조국이니까 한번 조국을 방문할 수 있게 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 요거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초호화 럭셔리 보육원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 차려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기견 보호소도 한번 해보고 싶다. 유기견 보호소. 이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의 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닌 이게 뭐 개든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강요당한 이런 삶이더라고. 셋 다 공통점이. 그 영화 중에 그 굿윌 헌팅이라고 맷 데이먼하고 로빈 윌리엄스하고 둘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혹시 본 적 있나? 나는 내가 그 2003년도인가 그때는 그 DVD를 또 많이 봤잖아. 그 내가 그때 로또 4등인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4등 되면 5만 원 그냥 딱 주지만은 그때는 또 세금을 좀 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3만 얼마 받았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에 쓸까 하다가 그 굿윌 헌팅 DVD를 샀네. 그때 좀 비싸게 샀네 그래도. 그래서 또 열심히 보고 영어 공부도 해본다고 또 그 스크립트 또 다운 받아가지고 막 또 보고 왜 그 다운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다운 그러면 되는데 이게 하여튼 한국말 이게 한국 콩글리시지 다운 이런 게 그냥 다운 이러면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막 그 스크립트도 막 다운 받아가지고 참 열심히 보고 이랬는데 영어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하여간 되게 많이 봤네. 근데 그 굿윌 헌팅 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고 예전에 손석희가 뭐 뉴스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더 유명해진 장면인데 그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천재로 나오잖아. 천재로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학대를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학대를 당하고 자라왔는데 그 맷 데이먼 말이 이제 맷 데이먼의 그런 그 얘가 정신이 조금 통제가 안 되니까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좀 치료해 줄 사람으로 상담해 줄 사람으로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상담 과정에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근데 맷 데이먼이 자기 어릴 적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술 이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 회초리를 비롯해서 매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 온갖 종류의 그 매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뭐 몽둥이도 있고 벨트도 있고 뭐 하여튼간 채찍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간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고르라고 했다 이거야. 뭘로 맞을 거냐. 근데 이제 맷 데이먼은 이제 제일 그 빡센 걸로 골랐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얘기를 한참 하는데,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무심하게 이제 맷 데이먼이 이렇게 피식 웃고 마는데,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 얘기를 계속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반복을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 맷 데이먼을 보면서.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계속 처음에는 눈을 피하다가 아이씨 왜 그래요? 그만해요. 뭐 이렇게 그냥 깐족깐족 그러다가 이제 성질도 내고 아이씨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막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이제 It's not your fault.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펑펑 우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참 그 It's not your fault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지. 그 장면에서는. 그런데 하여간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고려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기된 개들이라든지, 사실은 뭐 유기된 개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키우는 반려견들이 다 자기가 선택을 한 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주인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 나는 이 주인한테서 나는 키워질래요. 뭐 이렇게 선택한 개는 없잖아, 세상에. 다 사람이 어떤 개를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 선택을 강요당한 거니까. 하여간 그래서 셋 다 보면은 고려인들도 그렇고 고아들도 그렇고 개들도 그렇고 특히 유기견들은 It's not your fault. It's not their fault지. 이게 그러긴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 또 나는 이제 내가 그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오늘은 먼저 내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 중에 먼저 초호화 럭셔리 보육원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 차려보는 거. 요 얘기를 한번, 일단 요 얘기 먼저 한번 해보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보육원 그 관련된 그 유튜브 광고도 나오잖아. 우리가 유튜브로 보다 보면. 그래서 20살이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보증금인가 그것만 좀 주고 독립을 해야 된다잖아. 근데 더 이상 보육원에 있을 수가 없고 독립을 해야 되고, 근데 막상 이제 독립을 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참 이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애들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면은 독립해야 된다. 나 스스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도 좀 있었고, 적어도 대학 졸업한 이후에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뭐 30 넘어가서도 부모 품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에서, 의존해서 자라는 애들도 많잖아. 근데 요즘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막막하잖아. 그 고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고아들이 그 고급 교육을 받고 자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환경상. 뭐 요즘에 무슨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과외 받고 뭐 학원 다니고 맞춤형 그 수업 받고 이런 애들에 비춰보면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도 충분하지 못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을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설사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거를 충당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지.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아들 하면은 그래도 좀 짠한 게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부모가 없어서 짠한 것도 있지만 어떤 물질적인 또는 그 교육 환경상 그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서 또 어떤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발휘를 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해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듯이 그런 게 좀 될 텐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에서 또 이제 밀리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참 그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이제 악순환인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돈이 정말 내가 한 몇백억 정말 된다. 그러면 이걸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초호화 럭셔리 보육원을 하나 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뭐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 뭐 입고 다니는 옷, 그러니까 그런 거주 시설부터 해서 애들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 보육원에 그 책도 왕창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악기도 뭐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이런 것들도 막 한 몇 대 막 비치해놓고, 애들이 원하는 뭐 악기는 싹 다 진짜 그 접해볼 수 있게, 뭐 색소폰이든 기타든 뭐 베이스든 드럼이든 하여튼간 모든 조건을 그 보육원 안에 다 갖추는 거야.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이제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과외를 그 많은 애들을 다 시키기는 또 너무 하잖아.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재능 기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충당을 한다든지,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교육이라고 하면은 꼭 그 뭐 수학, 영어, 국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면 음악, 또는 뭐 춤이면 춤, 뭐 스포츠면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마련해 준다 이거야. 정말 럭셔리하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많이는 못 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30명 정도를 만약에 보육원에서 케어를 한다. 그러면은 그 30명 중에 한 몇 명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조성진 같은 애라든지 임윤찬 같은 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에서 최근에 그 잘 나가는 최가온이라, 아니면은 람보르길리 뭐 이런 애라든지, 근데 뭔가 하여간, 아니면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어떤 그 학자가 하나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엄청 잘 나가는 애들이 이제 몇 명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 거잖아. 그러면은 그 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또 투자를 해서 점차로 이렇게 이게 선순환이 되게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자리가 제대로 잡히면은 이거를 점차 다른 보육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나의 보육원으로 완전 집중을 해서 여기서 초호화 럭셔리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꼭 뭐 이제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고, 어쨌든 이런 선순환 고리를 이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드러내놓고 뭐 고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폄하한다거나 뭐 무시한다거나 이런 발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이런 그 정상적인 교육 또는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잘 되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역시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서 교육이 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육원에 대한 후원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그냥 뭐 물품 뭐 제공하고 돈을 그냥 보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질적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나는 예전부터 뭔가 이제 이런 보육원에 대해서 좀 남다른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맘만 그러지 사실. 나도 맘만 그러고 뭔가 실제로 하는 건 없고, 예전에 한번 직장 다닐 때 사람들이랑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그걸로 이제 그 보육원 하나 정해서 거기에 이제 후원하는 이런 모임도, 이름이 이제 그때 컴백홈이었네. 그런 모임도 만들어서 이렇게 잠깐 하다가 불온 모임으로 걸려가지고 나가리 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고아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 고아로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고로 사망을 해서 고아가 된 케이스도 물론 있고, 아니면 이제 버려진 애들도 있잖아 실제로. 근데 그런 애들이 It's not their fault잖아.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버린 건 아니잖아. 그 버린 어른들이 문제지. 근데 단순히 그 버린 당사자, 그러니까 그 고아로 만든 그 어른 한 명, 두 명, 그 부모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보듬어야 될, 그러니까 사회가 양육을 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그 버린 사람들이, 그 고아로 만든 부모들이 자기가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린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 물론. 어떤 일시적인 충동이나 겁먹고 막 이래서, 아니면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사실 이제 뭔가 키우기 힘든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케이스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합리화한다거나 변호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가 만약에 충분히 더 성숙을 하고 우리 좀 사회가 좀 더 생산력이 좀 먹고 살만했다, 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버려지는 고아들도 훨씬 적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부모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탓을 돌리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 그 애들 책임은 아니니까, It's not their fault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양육하는 이런 시스템,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이제 이런 생각이네. 그래서 하여간 초호화 럭셔리 보육원을 한번 차려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내 아이디어가 괜찮다, 야 그거 괜찮다 싶은데 돈은 넘쳐난다, 그럼 한번 해봐. 내가 몇 명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재능 기부할 생각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하여간 모범을 하나 딱 창출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쫙 확산시켜 나가는 식으로 한번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네. 일단 오늘은 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 꿈이지, 꿈만 꾸고 있는 거지 그야말로. 뭐 그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초호화 럭셔리 보육원, 요 얘기를 한번 해봤네.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뜻이 있으면은 길이 보이겠지. 오늘은 여기까지.